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MR, 소형 모듈식 원자로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건데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쟁사, 규제? 아닙니다. 바로 블랙아웃, 정전사태입니다. 작년 말 구글 데이터 센터 하나가 단 30분 전기가 끊겼는데 손실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0분 만에 무려 수백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 메타, 애플,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LG, SK까지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최근 아마존이 펜실베니아주의 데이터 센터 짓다가 취소당한 거 아시죠? 이유가 뭐였냐? 주 정부가 전력 공급을 못 해준대요. 돈은 넘쳐나는데 전기를 못 구해서 공장을 못 짓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찾아낸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바로 SMR, 소형 모듈식 원자로입니다. SMR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원전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누가 돈을 벌 건지, 지금 왜 투자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자,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투자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챗 GPT-5를 만들려면 지금보다 전력 소비가 100배는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기를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AI 개발의 최대 병목이 기술이 아니라 전기라는 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 기가팩토리 증설하려다가 전력 부족으로 일정이 2년이나 밀렸어요. 로봇 만들 공장은 다 지었는데 전기를 못 끌어와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SMR 없이는 AI 시대가 올 수 없다.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져도,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자율주행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전기가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SMR이 왜 필수인지부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내 관련 수혜주 두 종목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SMR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재생에너지로는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아시죠? 근데 여기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초 메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메타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소비량이 작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내년엔 이게 2배로 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기 수요가 공급 속도를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전력망 운영사들이 비상회의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왜냐? 감당이 안 되니까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아예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전력 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작년 여름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니까 주정부가 데이터 센터 기업들한테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가 마비되는 거죠. 넷플릭스가 끊기고 클라우드가 다운되고, 그럼 기업들 업무가 전부 스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어떨까요? 구글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구글이 몇 년 전부터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어요. 근데 올해 초에 조용히 발표한 게 있죠. AI 서비스 확대하려면 재생에너지만으론 부족하다. 안정적인 기저전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기권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양광은 해 떨어지면 그치고 풍력은 바람 없으면 멈추고, 이게 재생에너지의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1초도 멈출 수 없어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됩니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측 불가능이에요.
해가 쨍쨍하면 태양광이 넘쳐나는데 비 오면 뚝 떨어져요.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날씨 봐가면서 돌릴 수 없잖아요. 오늘 흐리니까 챗 GPT 서비스 중단합니다. 이럴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내린 결론이 뭐냐? 원자력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발표한 거 보면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오래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멈춰있던 원전을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전부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아마존은 더 적극적이에요. 엑스에너지라는 SMR 회사에 5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우리가 직접 전기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구글도 카이로스 파워라는 SMR 회사랑 전력 구매 계약 맺었고요. 빅테크들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MR로요. 왜냐?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 SK, LG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전부 전기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원전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전력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그래서 내가 뭘 사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SMR이 왜 유일한 답인지, 기존 에너지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여기서 돈 벌 기업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SMR이 기존 원전과 뭐가 다를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위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은 뭐가 필요했죠? 바닷물이 필요했죠. 냉각수로 써야 하니까 무조건 해안가에 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서울까지 끌고 오려면 송전탑을 수백 개 세워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전기 손실도 엄청나고요. 근데 SMR은 완전히 다릅니다. 크기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서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전기 만드는 곳이랑 쓰는 곳이 붙어 있으니 송전 손실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시겠죠? 둘째, 날씨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겨울에 바람이 안 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풍력 발전 비중이 높은 독일이랑 영국이 난리가 났죠. 전기료가 폭등했어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예측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SMR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1년 내내 똑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요. 안정성이 핵심인 거죠. 셋째, 속도가 빠릅니다. 기존 원전 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평균 15년이에요. 계획 세우고 인허가 받고 공사하고 시험 가동하고 기간과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지금 AI 기술은 6개월마다 바뀌는데 15년을 기다릴 순 없겠죠? SMR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공장에서 모듈을 전부 다 만들고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돼요. 공장 제작 방식이에요. 건설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레고처럼 모듈을 하나씩 더 가져다 붙이면 돼요. 확장성까지 갖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왜 진작 안 만들었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경제성 문제였어요. 초기 모델들은 발전 단가가 비쌌습니다. 대형 원전보다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좋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 하면서 주저했던 거예요. 둘째, 규제 문제였어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당연하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근데 SMR은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검증 자료가 부족하니 인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첫째, 양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이 표준 설계를 확정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둘째, 미국 정부의 전폭 지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원자력에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했고요. 현재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지만 이 기조는 안 바뀔 거예요. 왜냐?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력이 필수니까요. 국가가 나서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MR이 왜 필수인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왜 지금 당장 이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나서 SMR 상용화가 시작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이 어디인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오늘 드리는 돈 되는 핵심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잠시만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이 히든 종목을 특별 선물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 테마까지 모두 엮여있는 겹테마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여러 호재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니 연일 쌍끌이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되면 이후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줘도 상승할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과거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고 난 뒤 주가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죠. 지금 보시는 이 종목도 당시 에코프로의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 재료도 너무나 확실하고 수급 역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를 보시면 저점을 이제 막 높이기 시작했고 주가에는 그렇게 큰 시세가 아직 분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해 나가신다면 에코프로급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2026년의 핵심 키워드는 SMR입니다. 지금이 황금 타이밍이라는 거죠. 내년부터 본격적인 SMR 수주 경쟁이 시작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선언했어요. 2028년까지 SMR로 전력 공급받는 데이터 센터 가동한다. 아마존도 발표했죠. X에너지랑 계약 맺고 SMR 개발한다. 실제로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실제로 SMR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거고 그때 사면 늦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기업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런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 회사들 아직 적자예요. 기술은 있는데 공장이 없거든요. 그럼 실제로 누가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만듭니다. 원자로 핵심 부품인 원자로 용기 이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한국, 일본, 프랑스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격 경쟁력 1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뉴스케일 파워랑 엑스에너지 둘 다 파트너를 맺었어요.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든다. 이 공식은 반도체랑 똑같죠? 엔비디아가 칩 설계하면 SK하이닉스가 HBM 만들어주잖아요. SMR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 전에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매수 추천도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분명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종목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원전 설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중요한 건요, SMR 시대에 유일무이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SMR용 원자로 용기를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회사가 두산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투자를 멈췄고 프랑스는 설비가 노후화됐습니다. 한국만 최신 설비를 계속 유지해왔어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서 수주 따내면 그 일감이 고스란히 두산으로 와요. 엑스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두산이 올해 발표한 거 보면 SMR 관련 잠재 수주액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앞으로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두산이 단순히 부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원전은 한 번 지으면 60년 돌아가거든요. 그 60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독 모델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기업은 DLENC입니다. DLENC는 건설사 아니야? 맞습니다. 건설사예요. 근데 왜 SMR이랑 관련이 있냐? 이 회사가 바로 엑스에너지의 초기 투자자거든요. 남들이 SMR 진짜 되는 거 맞아? 할 때 DLENC는 2천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돈만 넣은 게 아니라 건설 파트너로 들어간 거예요. SMR은 결국 발전소인데 이 발전소를 누가 지어요? 건설사가 짓죠. DLENC가 엑스에너지랑 같이 개발한 게 뭐냐면 모듈형 건설 공법이에요.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 이게 되면 건설 기간이 확 줄고 비용도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이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투자했죠. 엑스에너지 가치가 올라가면 초기 투자자인 DLENC 지분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실제 SMR 짓는 공사도 DLENC가 따낼 확률이 높고요. 지분 투자 수익 플러스 건설 수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냐? 건설 경기 안 좋다고 바닥이에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두산에너빌리티, DLENC 두 회사의 공통점이 뭐예요? 미국 SMR 기업들이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실제 매출이 나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외국인들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모으고 있는 거고 지금이 선점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대기업과 협력사를 적절히 섞어서 분산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세요. SMR 시장은 1년, 2년으로는 안 끝납니다. 10년, 20년간은 슈퍼사이클이에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여러분 계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는데 핵심만 딱 세 가지로 압축해 드릴게요. 첫째, SMR은 AI 시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SMR 없으면 AI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고 아무리 똑똑한 로봇을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빅테크들이 왜 수조 원씩 쏟아붓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요. 둘째, 2026년부터 본격적인 수주 경쟁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예요. 설계 확정하고 인허가 받고 파트너 찾고 있는 시기죠. 근데 내년부터는 실제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공사 시작하고 돈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식은 미래를 선반영한다고 했죠. 실제로 SMR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천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셋째,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공식. 이건 절대 안 바뀝니다. 반도체로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설계하면 TSMC가 만들고 SK하이닉스가 HBM 만들어주죠. SMR 똑같아요.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가 설계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 만들고 DLENC가 발전소를 짓게 됩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못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한 두 종목, 두산에너빌리티와 DLENC, 이 두 회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SMR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두 회사 매출도 같이 커집니다. 낙수 효과가 확실한 구조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상위 1%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SMR이 무언지.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99% 모른다고 할 겁니다. 이미 앞서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 혹은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결국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는 다르고 그 그릇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며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릇을 채워드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차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종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폼이 나올 텐데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현 시점 차기 대장주 체크하시고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MR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1년, 2년 후엔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